첫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아직 코로나19가 다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또 새로운 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바로 네. 원숭이 두창인데요. 이게 또 인수 공통 전염병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감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고요. 네.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전 세계 59개국에서 6,157명이 감염됐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는 확진자가 한 명이다. 네.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19도 초창기에는 뭐 반려동물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반려동물들도 감염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숭이 두창도 혹시 내 반려동물들도 감염되는 거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개고양이 반려동물에게 원숭이 두창이 감염됐다는 보고는 없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아직까지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전 세계적인 사례를 보면은 원숭이 같은 야생 포유동물의 원숭이 두창에 감염됐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영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개, 고양이 말고 요즘에 설치류도 반려동물로 많이 기르시잖아요. 햄스터라든지 기니피그 이런 설치류가 감수성이 높대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솔직히 키우고 있는다 하시면 네.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반려동물 관리 지침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도 관련 지침이 나와서 저희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내 반려동물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만약에 내가 원숭이 두창에 감염이 됐다. 그럼 보호자가 기르는 반려동물부터 봐야 되는데요. 일단 격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격리가 의무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개, 고양이보다 설치류가 감수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원숭이 두창에 확진이 됐다. 근데 내가 개, 고양이를 기른다? 그러면 이 개, 고양이는 21일 동안 자택 격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설치류를 기른다라고 하면 이 설치류는 별도의 지정 시설로 격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의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요. 보호자분께서 격리 비용을 내셔야 되고요. 그럼 격리만 하는 게 아니라 격리하면서 이제 검사를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로 의뢰를 하고요. 리얼타임 PCR로 검사를 하게 되고 검사 결과 이 동물이 음성이면 그리고 임상 증상이 없으면 격리가 끝나면서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일단 보호자가 걸렸다 그러면은 내 동물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에 상관없이 격리가 되는 거라 맞습니다. 그걸 말씀하셨는데 네. 원숭이 두창의 장복기가 최대 21일간이잖아요. 네.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한테 저도 양성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격리를 하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이제 다 끝나는 건데 네. 만약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 세계 최초의 지금 반려동물 감염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제 아까 개고양이는 자택 격리가 원칙이었잖아요. 네. 근데 양성이 나오는 순간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지정 검역시설로 격리시설로 이동이 되고요. 여기서 1, 2주 간격으로 재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재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가 됩니다. 지정시설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문적인 관리자분들이 계실 것 네. 같아서 조금 안심이 되지만 이 자택격리가 네. 사실 조금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은 저희가 여러 가족이 한꺼번에 살 때 코로나19의 한 부분이 살짝 좀 불편했거든요. 그렇죠. 동물을 자택격리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한데 지침이 다 있긴 있습니다. 일단 지침을 쭉 설명드리면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이더라도 동물 관리자를 한 명만 지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관리자는 당연히 노령 빼고 고령자 빼고 어린이 빼고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은 제외하시고요. 다른 사람이나 반려동물로부터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만 격리해서 반려동물을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만지기, 끌어안기, 입맞추기, 음식 나눠 먹기 등은 접촉은 다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된 보호자가 격리된 보통 방 하나를 쓰시겠죠. 그렇겠죠.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뭐 밥을 주고 이제 하셔야 될 텐데 이때 마스크, 장갑 쓰셔야 되고요. 접촉 전후에 손을 씻고 손 소독을 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해당 반려동물이 21일 동안 격리하는 동안에 배설물도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꼭 비닐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밀봉 봉지에 담아서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감염된 동물하고 가장 밀접 접촉하시는 분이 보호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도 사실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수의사 지침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의사분이 진료를 하기 전에 혹시 보호자분께서 확진자거나 아니면 확진자와 혹시 접촉하신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일단 추천이 되고요. 무조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웬만해서는 안 물어볼 것 같아서.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물어보기에 이제 권장이 돼 있는데 아마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관리 지침상으로는 혹시 접촉자냐고 물어보게 돼 있고요. 만약에
이 보호자가 접촉자다라고 하면은 이제 진료 보시기 전에 개인 보호 장비라고 하죠. 우리 KF94 이상의 마스크, 장갑, 가운, 고글 같은 안면 보호 기구를 착용을 하고 이제 진료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또 다른 동물과 보호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에서 진료를 하셔야 되고요. 네. 접촉하는 의료진 최소화해야 되고요. 진료 후에 이제 소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동물이 임상 증상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바로 지자체 방역부서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원숭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많은 반려인들께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숭이한테서 처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범 대표님 계속 설명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없지만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모른다. 맞습니다. 저희가 조심하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니니까요. 우리 아이의 상태도 잘 살펴보시고 본인 역시도 상당히 조심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고요. 원숭이 도착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